2009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일곡동 이 근처에 사는 당시 만으로 10살의 정모군은 태권도장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간 뒤에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군의 부모가 태권도장에 전화를 해보니 수업이 끝나고 태권도장을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결국 정군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11시 광주에 위치한 어느 호프집, 어느 남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기훈, 나이는 48살이었으며 근처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술에 이미 거나하게 취한 이기훈의 무용담은 점점 늘어갔고 급기야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가 몇 시간 전에 차로 어느 초등학생을 치었는데 그만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어서 산에다가 아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그의 이런 이야기를 술에 취해 떠드는 허풍이나 헛소리쯤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날의 술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날 술자리에 참석했던 무리 중 한 명이 우연히 어느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6월 4일에 실종되었던 정모군을 찾는다는 전단지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보고 지나쳤겠지만 갑자기 며칠 전 술자리에서 이기훈이 술에 취해 떠들던 이야기가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훈이 말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허풍이나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라고 직감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됩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광주 경찰에서는 이기훈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소유였던 승합차 안에서 의문의 혈흔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실종된 정군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정군의 시신은 6월 9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기훈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날 고객의 인테리어 업무를 봐주러 급히 운전을 하다가 어느 길에서 그만 정군을 차로 치워버리게 되었고 주변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아는 곳에 가서 아이를 유기하기 위해 정군을 차에 태우고 전남 담양의 저수지로 가서 20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처음으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데다가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아 보여 너무나 두려웠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면 당장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더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기훈의 면허는 이미 취소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면허가 취소된 사유는 바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기훈의 술버릇은 매우 좋지 않았고 또 술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건 당시 목격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근처 여고에 다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차의 앞 범퍼에 부딪혔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는 있었지만 위중해 보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멀쩡하게 일어나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후 승합차에서 운전자였던 이기훈이 내려서 정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다던 이기훈의 진술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기훈을 다시 추궁합니다. 이미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가 두려웠다는 그의 거짓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지만 목격자들이 존재했던 점, 마지막으로 이기훈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에서 묘사된 피해자 정모군의 상태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이런 추궁에 못 이겼던 이기훈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사고가 벌어졌던 그날 이기훈은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인테리어 업무를 보기 위해 급히 운전을 했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내연녀와 만나기 위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말았고 정모군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정밀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날 병원의 CCTV에는 이기훈과 정모군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피해자였던 정모군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정모군이 비록 사고가 나긴
나오기는 했지만 이기훈의 최초 진술대로 위중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대로 병원을 나와서 다시 정군을 승합차에 태우고 정군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전남 담양의 저수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훈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범행을 벌입니다. 자신의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공기총을 꺼내와서는 조수석에 앉아 신음하고 있던 정군에게 겨누고 그대로 사격을 가해서 피해자의 목숨을 뺏었던 것입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정군의 신체에서 총 6발의 탄환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전혀 위중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내연녀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 발각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멀쩡한 피해자를 공기총으로 6발이나 쏴서 해친 뒤에 그것도 모자라 20m 아래의 계곡으로 던져 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경찰에서는 뻔뻔하게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인데요. 만약 이기훈이 그날 술에 취한 술자리에서 자기가 아이를 차로 치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기다 경찰에 이기훈을 신고했던 것은 바로 그가 만나고 있던 내연녀였다는 점도 반전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꺼내도 내연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2009년 8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범인 이기훈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자신이 잘 알던 저수지에 가서 처음부터 아이를 유기할 생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벌였던 데다가 살려달라고 빌던 피해자의 목숨을 공기총을 사용해 잔혹하게 뺏은 점, 그리고 경찰 진술에서도 거짓말만 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엔 검찰의 구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기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중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얄짤없이 사형을 선고했고 가해자 측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중국 법원에서는 사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반성조차 없이 항소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괘씸죄를 더해서 얼마 뒤 범인을 곧바로 사형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이기훈도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했지만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항소까지 하는 뻔뻔함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비겁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피해자 정군의 장례식은 이기훈의 현장 검증 날 이뤄졌습니다. 정군이 다니던 모교에 들른 뒤 장례식장으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